자, 2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려운 문제 번호죠. 이거 풀면 1등급. 자, 도전. 두 실수 AB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서로 다른 두 근은 알파 베타. 그리고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조건이 뭔가요? 아하. 알파 n승 플러스 베타 n승이 0보다 크다. 알파 n승 플러스 베타 n승은 알파 n 플러스 1승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승과 같다. 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랬어. 그러면은 근과 계수관계 냄새가 강하게 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다. 두 근의 곱은 플러스 b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이 녀석의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합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a. 두 근의 곱. 바로 곱할게. 두 근의 곱. 알파 데타 플러스 2알파 2데타.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4. 이 녀석이 얼마다? 3b다. 자, 식이 4개고 문자도 4개네요. 구할 수 있죠? 자, 연립방정식 풀어서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a.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4. 아하,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해야겠죠? 알파 데타가 b.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a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는 4. 더하기 4는 3b. 그러면 2b는 8이네. 됐습니까? 따라서 b는 4. 오케이. AB를 구했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데타란 이야기네요. 됐습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다? 두 근의 합은 2고 두 근의 곱은 4다. 자, 요놈. 이때 알파의 n승 플러스 베타 n승이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이 녀석은 그것보다 하나 더 높은 거. 요거 돼야 돼.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찾자. 일단은 알파의 1승 플러스 베타의 1승은 2. 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고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찾아야 되는 거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찾을 수가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4, 알파 데타는 4니까 4, 2, 8. 그러면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 n이 2일 때 성립하냐? 2일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n은 2일 때 성립하지 않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자, 이 양수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 녀석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같지 않죠? 다시 말해서 알파 1승 플러스 베타 1승은 다르다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달라. 따라서 n이 1일 때도 안 되네. 자, n이 2일 때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면 일단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음수가 나와 버렸어. 그러니까 n이 2일 때도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n이 3일 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 쭉 찾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이 문제는 킬러 문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찾아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수고는 각오해야죠. 도전 문제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8이고 알파 데타 4, 4, 32,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아하.
세제곱일 때도 음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n이 3일 때도 가조건에 안 맞아. n이 3일 때도 안 돼. n이 4일 때. n이 4일 때 조사해 보면 n이 4일 때. 자, 알파의 4성 플러스 베타의 4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계속 이렇게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자, 이렇게 찾는 게 맞나? 일단 계산부터 해놓을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구해놨죠? 얼마죠?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4니까 4, 4, 16 2 곱하기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오네. 자, 이것도 안 되죠. 4일 때 음수가 나와서 n이 4일 때도 안 된다. 자, n이 5일 때 알파의 5승 플러스 베타의 5승. 자, 이거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인가요? 자, 이렇게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것이 얼마죠? 마이너스 4 이거는 마이너스 16 그러면 64인가요?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이 4, 4, 16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그러면 30인가요? 32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n이 5일 때는 일단 알파의 5승 플러스 베타의 5승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알파의 5승 플러스 베타의 5승이 알파의 6승 플러스 베타의 6승과 같다면 n이 5가 답이 되겠죠. 근데 알파 6승 베타 6승 자 아하 자,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의 제곱 그럼 알파 6승 플러스 베타 6승 마이너스 2 알파 3승 베타 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알파 3승 베타 3승 구해놨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 됐다가 4니까 4의 3승 64죠. 자, 계산하면 16의 제곱 16 16 256 마이너스 128 128 하면은 256 128인 거죠. 자, 같아요? 다르죠? 같지가 않네. 오케이? 그러니까 5일 때도 안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 n이 6일 때 n이 6일 때 알파 6승 플러스 베타 6승 자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6승 구해놨고요. 알파의 6승은 양수가 나왔지. 128 그러니까 알파의 7승만 구해주면 되겠네. 자, 알파의 7승 플러스 베타의 7승 자, 이거는 알파의 3승 베타의 3승 알파의 4승 플러스 베타의 4승 하고 비교를 해보면 곱하면 알파의 7승 알파의 3승 베타 3승 그러니까 알파 3승 베타 3승 묶으면 자, 베타가 남고 이렇게 곱하면 알파가 남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네요. 그 다음에 알파 7승 됐죠. 자, 알파 3승 베타 3승은 마이너스 16이네요. 마이너스 16 알파의 4승 플러스 베타의 4승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4랬죠. 4의 3승 4의 3승 64 알파 데이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2 자, 그러면 16 16 256 마이너스 128 답은 여기는 128 오! 드디어 나왔네요. 알파의 7승 플러스 베타의 7승은 뭐다? 그치. 알파의 6승 플러스 베타의 6승이 알파의 7승 플러스 베타의 7승과 같아요. 드디어. 맞죠? 128
128. 그러니까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지. 따라서 n이 6부터 조건을 만족시키네. n이 6. 그래서 답은 n은 6이다 라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6. 근데 자, 답을 냈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풀어요. 선생님이 일단 29번 문제를 가장 한 2등급 정도의 학생이 푸는 그 정도 스킬로 풀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고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죠. 만약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자연수 n값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야? 문제 바꿔서. 그쵸?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규칙성이죠. 규칙성. 규칙성을 묻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요 놈을 보면서 뭔가 규칙성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학생이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쵸?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풀어줄게요. 자, 봐봐. 이렇게 풀면 더 훌륭하다. 자, 이 방정식은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한 방정식이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나 x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 이런 거 또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4의 절반 제곱하면 66이죠. 이런 방정식들의 특징이 있다고. 어떤 특징이냐? 이런 방정식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의 제곱이 오는 것들. 이런 형태들은 전부 다 허근을 갖는데 x 플러스 a를 곱해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의 세제곱이 돼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a 세제곱 실수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수값. 복소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지. 복소수. 그거를 눈치 깐다면 이 문제는 좀 더 수월하게 푸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봐봐. 자, 알파가 근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잖아요. 이때 양변에 알파 플러스 2를 곱해봐. 그럼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얘가 0인 거지.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아요. 똑같은 원리로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8인 거를 아는 거고. 알파와 베타는 복소수인데 복소수 거듭제곱해갖고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 지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라 그랬지. 여기서 알파의 양변 제곱하면 88이 64. 양의 실수가 드디어 나와요. 양의 실수가 나오는 이 거듭제곱, 이 값이 바로 규칙성을 나타내는 마디가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베타의 6승이 64. 규칙성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을 하면 이거 만약에 이 문제 풀 때 중간 계산도 훨씬 수월해져요. 자,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 바로 나오죠. 얼마야?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의 4승 플러스 베타의 4승도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8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16 바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중간 계산이 훨씬 수월하다 이 말이에요. 알파의 5승 베타의 5승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잡하게 갈 것이 아니라 선생님 한번 이렇게 풀어본 거는 이 개념을 처음에 생각 못해서 이렇게 푼 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이런 풀이 방법과 저런 푼 방법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야.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의 세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 근데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로 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라 그랬기 때문에 집어넣어 보면 4, 8에 3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파의 육승은 더 쉽죠. 알파 육승 플러스 베타 육승은 어디 나왔냐? 여기 있죠. 알파 육승 플러스 베타 육승은 그쵸. 64 더하기 64니까 128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요 특수한 요 2차 방정식 보면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복소수 오메가와 관련된 문제, 그 순환성 좀 어렵게 나오면 그 순환성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눈치 까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알파의 7승, 베타의 7승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알파의 6승이 64인 거고, 그러니까 64 알파 더하기 64 베타가 돼서 64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128인 거고. 그러니까 중간 계산이 훨씬 수월하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n값 구하면 6이 나오는 거지. 6.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바꿔서 만약에 문제를 바꾼다. 자연수 n의 값 중에서 작은 값들 중에서 만족의 값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n의 값을 찾으라. 그렇다면 답이 뭘까요? 뭘까요? 자, 6마디로 반복된다겠지. 그러면 6마디로 반복되니까 2배를 하게 되면 두 번 반복되면 12가 되는 거예요. 12.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1을 가기 전에 n이 9부터 확인을 해볼게. n이 9일 때. 자, 9일 때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공부 삼아서. 답은 이미 나왔지만 공부 삼아서 하는 거예요. 자, n이 9라면 알파의 9승 플러스 베타의 9승을 구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알파의 6승 곱하기 알파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64.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8 곱하기 6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64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성립을 안 해. 여기가 0보다 적어버리니까. 그러니까 n은 9가 될 수가 없어. 규칙이 똑같잖아요. n이 3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n이 3일 때. n이 3일 때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이 음수가 나와서 아예 애초에 안 됐잖아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마찬가지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n이 12일 때 확인을 해볼게. n이 12일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의 12승 더하기 베타의 12승 확인해보면, 자, 이거는 알파 6승의 제곱인 거지. 알파의 6승의 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베타의 6승의 제곱. 그러면 64제곱, 64제곱. 그거의 2배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의 13승 더하기 베타의 13승. 얘와 얘 0보다 크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 만족하려면 얘와 얘가 값이 같으면 되는 거죠. 확인해 보자고. 알파의 13승. 자, 알파의 12승이 뭡니까? 알파의 12승이 64의 제곱이잖아요. 64의 제곱. 그 다음에 베타의 12승이 64의 제곱.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베타의 13승, 베타의 12승이 64의 제곱인 거죠. 곱하기 베타. 그러면 64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64의 제곱 곱하기 2. 어때요? 같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같다고. 따라서 n이 12일 때도 조건을 만족해요. 그러면 n이 뭐야? 그 다음에는 그렇지. 6일 때 만족하고 12일 때 만족하고 18, 64, 24, 65, 30 이런 것들이 다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더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규칙성. 이걸 테스트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어째 이해 갈까요? 오케이. 이 문제도 잘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요, 그 상 노가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고 품는 문제들. 응?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 번호는 충분히 계산이 복잡하다는 걸 감안하면서
문제를 보십시오. 이 정도 어째 가능합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